울리나요? 괜찮아요? 네. 네. 오늘은 저랑 미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최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랙헤드 화이트 관리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부 제목에 보면 수부지 피부, 악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도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랑 그 수부지 피부, 악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자세히 들으시면 웬만한 피부는 다 케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들 혹시 요즘 내 얼굴은 좀 안녕하신가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요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요. 트러블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주변에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 그 트러블 있으신 분들도 잘 케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몽주 사장님 제가 본격적으로라는 말을 또 굉장히 많이 한대요. 지금부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좀 시작해 볼게요. 블랙헤드하고 화이트헤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공 속의 피지예요. 모공 속의 피지가 쌓여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생기는데요. 모공 속의 피지랑 노폐물이 모공 속에서 섞이고 쌓여서 공기 중에 피지가 산화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블랙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질층에 막혀서 모공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피부 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를 화이트헤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피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공 밖으로 유분, 피지를 내보내요. 이 피지를 수분 탈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피지가요, 가다하게 생산돼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속 건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왜 속 건조가 생길까요? 첫 번째, 알칼리성 클렌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습관이죠.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알칼리성 세안제는요, 우리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밤새도록 피부 재생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또 벗겨내고 저녁 때 또 집에 들어와서 또 벗겨내요. 특히 이중 세안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죠. 클렌징 워터 쓰고 티슈 쓰고 그리고 클렌징 폼도 2번씩 하고 그럼 얼굴을 뽀드득 해야지 나 세안했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또 각질 제거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안하는 거는요, 이 습관은요,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피부는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수분이 탈수돼요. 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만들어져서 피부 위로 올라와요. 그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생기는데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거기에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생기니까 블랙헤드하고 화이트헤드가 어느 부위에 많이 나는지 아세요? 우리 이 T존 부위의 이 일자 부분, 턱, 코, 이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쌓여요. 여기는요, 이 일자 부분은 모공이 각질층이 두꺼워요. 그리고 모공도 많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올라오고 노폐물이 잘 쌓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일자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이 양쪽 볼로 이렇게 번집니다. 그래서 일자 부분만 잘 케어하시면 얼굴에 번지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입가 주변에요, 우리 각질 하얗게 뜨지 않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각질 제거를 해요.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여기가 화이트 헤드가 많이 생기고 요 주변에 빨갛게 되면서 화이트 헤드가 생기는데요. 거기는요. 각질이 수명을 다해서 하얗게 뜨는 게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하면요. 정상 각질도 이렇게 들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각질 제거를 해. 그러니까 이 코에 코팩 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팩만 하나요? 10대 때 특히 우리 짜고 뽑고 문지르고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 없어져요. 그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피부결은 더 예민해져요. 이중세안, 각질 세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뽑고 짜고 코팩하고 막 문지르고 이거 벌어진 모공은 어떡할 거야? 자, 모공은요. 수축을 담당하는 근육이 없어요. 수축을 담당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늘어지면 이걸 다시 조여낼 수가 없어요. 근육을 수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당히 위해로 관리가 굉장히 쉬운데 다른 분들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도대체 내 피부 장벽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분이 무너졌을 때 내 피부 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우리 피부 보호막은요. 각질층에 지질 성분이 있어요. 3가지 지질 성분이 있는데 PGE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PG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세라마이드는요. 어떤 걸 얘기하면 우리 이 피부 이 가죽 표피층이에요.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에 기저층에서 각질 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각질 세포의 중식화, 분화 작업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리고 수분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어느 때 무너지냐면 우리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할 때 무너지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 세라마이드가 줄어듭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우리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봤죠? 이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을 견고하게 탄탄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것도 피부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 좀 감소를 해요. 그래서 모공이 커지고 주름도 더 깊어지는데 요것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지는 아까 말했듯이 계면활성 우리 폼 클렌저 알칼리성 제품을 많이 쓰면 줄어드는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 타입이에요. pH 5.5인데 약성성을 유지하는 게 피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세안제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걸 벗겨내요. 자, 우리 피부는요. 잡균을 잡아먹는 상재균이 있어요. 우리 장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유익균이 많아야지 우리 면역력이 높아져요. 피부도 똑같아요. 균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야 돼요. 이 상재균이 있어야지 우리 피부에 들어오는 침투되는 세균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얼굴에 좋지 않은 화장품을 썼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상재균인데 이 3가지 지질 성분이 무너졌을 때 우리 피부에 트러블,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겨요. 요새 어때요?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외선 강해지죠?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근데 미세먼지도 요새 또 다시 많아지고 있죠? 그럼 봄이 되면 꽃가루도 날라오고 세균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어요.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요. 그대로 우리 피부에 침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침투하다 보면 피부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40대에서 50대가 되신 분 중에서요. 피부가 그전에 굉장히 좋아서 난 스킨 로션밖에 안 발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얼굴 트러블이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지시느냐? 이렇게 뒤집어져요. 모낭증이 있는 여드름 피부가 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위에로 많이 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분들은요, 딱 두 가지예요. 세안을 잘못했던 거, 그리고 영양 부족이에요. 왜냐면 너무 세안제로 영양소를 가다하게 버리고, 그리고 또 내 피부가 좋아서 스킨 로션밖에 안 발라 이러신 분들은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화면을 넘길까요?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화면을 넘기시고. 이렇게 되면 어딜 가요? 예, 맞아요. 피부과 가요. 피부과 가면 뭘 처방을 해주나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요, 딱 관리를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나? 이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으로 쓰면요, 각질 형성 세포 증식을 억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손실이 계속됩니다. 피부는요, 30% 이상의 수분을 끌어올려 주셔야지만 여드름이 케어가 돼요. 내 스테로이드는 우리 이 얼굴의 수분은요, 10% 미만으로 건조하게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피부 방어병이 손상이 돼서 어떤 피부 타입으로 되냐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피부가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고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악건성 피부로 가요. 근데 악건성 피부가 되면요, 이제는 홍조기가, 붉은기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민감성 피부로 변합니다. 민감성 피부가 되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뭐가 올라와요? 피지가 계속 올라와요. 그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부가 되면서 나중에 여드름성 피부로 바뀌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무조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부 속 속건조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내 피부는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케어하기 전에 내 피부 장벽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지 나중에 다른 케어를 했을 때도 재생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튼튼하면, 떨어지지 않고 튼튼해지면 다른 케어도 극대화로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내 피부 장벽이 튼튼한지 한번 우리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내 피부 타입은 몇 가지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안 후 심하게 얼굴이 당긴다. 두 번째, 원래 사용하는 화장품을 발랐는데 갑자기 따갑다. 세 번째, 스킨케어 화장품을 바꿔봤는데 따갑다. 네 번째, 팩을 할 때마다 따갑다. 다섯 번째, 순하다는 제품을 다 써봤는데 나와는 맞지 않는다. 몇 가지 해당 사항이 되나요? 혹시? 여기에요, 하나만 해당 사항이 돼도 내 피부 장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나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된다,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먼저 케어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피부 장벽을 올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법은 정말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답은요, 바로 오일 세안이에요. 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속의 피지는 기름이에요. 기름이 모공에 끼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같은 성질인 기름으로 일일이 녹여주셔야 돼요. 뽑고 짜고 빼고 문지르고 이거 아니에요. 녹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정답은 블랙헤드는 오일 세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특히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이러신 분들이 오일 쓰는 거 너무 거려하세요. 이게 오일을 이렇게 얹으면 왠지 모르게 여드름이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가 트러블이 날 것 같아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얼굴에 피지들이 같은 성분이 오일로요. 싹 딱 모공을 대청소한다고는 생각으로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대신 내가 너무 꺼려서 오일을 찔끔찔끔 쓰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트러블 나요. 오일을 듬뿍 사용해서요. 모공 속을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난 그래도 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2~3번만 오일을 세안을 하셔도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요. 일주일에 2~3번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일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진짜 악건성 피부들이 쓰면요. 좋은 에센스 하나 더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오일 세안을 하고서부터요. 얼굴 건조한 게 만약에 100이다. 저는 50% 줄어들었어요. 내가 이거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좋은 에센스 하나 쓰는 거랑 같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공 속을 대청소했어요. 그럼 모공 속에 수분을 채워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냉장고 안에 마스크팩을 하나 갖다 놓았다 보관했다가 꺼내서 늘어진 모공을 조여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저희 하이드라 앰플 마스크예요. 제가 저희 제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베스트 중에 2위가 이 앰플 마스크예요. 당연히 1위는 비타민C 히아루론산이고 2위가 앰플 마스크였는데 사실은 요새 3위로 밀려났어요. 비타콜라겐 새로 요새 신제품 나온 거 써보셨나요? 하나만 써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자, 앰플 마스크가 이게 왜 좋으냐면 한 세트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2만 원이고 이 하나에 용량이 이 앰플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25g 들어가 있어요. 저희 에센스 보통 몇 그램 들어가 있나요? 50에서 60g 아니에요? 근데 이 앰플 시트지 하나에 24g이구나. 24g인가요? 25g인가요? 제가 24g에서 25g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 마스크 이렇게 꺼내면 이게 앰플이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 아세요? 뚝뚝 떨어져서 함부로 꺼낼 수도 없어. 진짜 조심조심해서 꺼내야 되고요. 이게 유리잔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짜주잖아요. 소비자들이 다 놀라세요. 저는 이거 진짜 소비자들한테 짜줘요. 제가 이거 코로나 이후로 브랜드 체험을 소비자하고 같이 하거든요. 사주 프로그램으로. 그럴 때 저는 이걸 짜줘요. 그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3시간이 돼도 이 마스크가 마르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마르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몇 시간씩 붙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시트 마스크는 20분 이상 붙이면 안 돼요. 20분 정도 딱 빼내야 돼요. 20분 이상 붙이게 되면 오히려 수분이 모공 속 피부에 있는 것들이 시트지에 뺏겨요. 그래서 20분. 그래서 20분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목, 팔, 다리로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부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에 이 마스크팩 한 장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마스크 한 장이 굉장히 똑똑한 일을 해요. 진짜 물폭탄에 영양폭탄. 극강의 보수를 원하신다면 이 마스크팩을 한번 써보시고 물광 효과랑 진정 효과가 2가지가 이 마스크 안에 팍팍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로 관리를 했다면 피부 장벽을 높여줄 수 있는 기초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아티스트 스킨 뉴트리션. 저희 하이드라 V가
이제 단종이 되면서 밸런시 하이드레인 제품으로 3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 이 제품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디까지 제가 피부 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포커스 돼서 출시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계속 제가 세안제를 얘기했어요. 세안제 바꾸셔야 되는데 요번에 나오는 제품이요. 이름이 그룸 클렌저예요. 그룸? 제가 그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룸 클렌저. 자, 거품으로 나오고요. 약상성 타입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피부의 장벽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클렌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토너. 토너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토너는요,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 화분에요, 흙이 백장 말라 있어요. 그럼 거기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고여 있죠. 스며들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어요. 이 토너는요, 이 화분의 흙을 촉촉하게, 이 표피층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하이드라 V 토너가 좋았던 게 뭐냐면 수분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똑똑한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 여기에 플러스 업그레이드 피부 방화벽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빨리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호호바 오일. 제가 호호바 오일을 가져왔어요. 아까부터 피지를 얘기하면서 수분 탈수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호호바 오일은요, 피부 보호막이 이 피지랑 아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피부 조직 대신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할 수 있는 제품. 호호바 오일은요, 이렇게 인위적인 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피부랑 유사한 막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공기도 순환이 잘 되고요. 피부에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숨을 쉬게 해주면서 보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결이 좀 안 좋다, 피부가 따갑다, 홍조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러시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제품은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마지막에 우리 수분 크림 같은 거 썼을 때 수분 크림에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나는 너무 오일리해서 싫다 그러면 손바닥에 오일 한 방울 떨궈서 이렇게 비벼서 이 열기를 얼굴에 한 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피부 보호막을 하나 형성하게 되죠. 자, 피부 보호막을 우리 형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속 건조 잡으셔야 되죠. 우리가 피부 속에 있는 속 건조를 잡으셔야 돼요. 속 건조를 어떻게 잡냐? 제가요, 피부가 제가 30대 초반부터 굉장히 악건성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악건성이었냐면 여름에 기초 케어를 다 바르고 나서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 아세요? 이거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정말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긴 주름이 지금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였던 스타일이에요. 잔주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를요, 15년 가까이 끌고 왔는데 이 제품 하나로 한 달 만에 그거를 싹 다 케어했어요. 지금 저 세안하고 나서도요, 피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결이 뭐냐면 비타민C 히아루론산의 이 앰플을요, 3겹 뷰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한 번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한 번 3번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장담한 건데요, 진짜 한 달 만에 속 건조를 싹 다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속 건조 잡는 데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자, 보습,
수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물 하면 히아루론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히아루론산은요. 저분자, 고분자 같이 쓰는 게 올해 트렌드예요. 한마디로 히아루론산은요. 물을 당겨주는 성분이에요. 자, 여기 그림에요. 제가 말린 다시마를 가져왔습니다. 자, 말린 다시마나 미역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위에서 부풀죠. 물에 부푼다는 것은 물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아루론산은 이런 아이예요. 근데 미역이 부풀면 그냥 부푼가요? 맨질맨질하고 촉촉하고 매끈매끈해져. 이 쭈글쭈글거렸던 게 쫙 펴져요. 이 히아루론산이요. 그래서 히아루론산을 쓰면 우리가 얼굴이 주름하고 탄력이 짱짱하게 생겨요. 저분자는요. 피부 속의 지편층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탄력과 주름을 잡아주고요. 고분자는 이 펴피층 우리 피부 이 펴피층의 보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저는 이 제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 항상 2~3개가 여유로 있어요. 달랑 하나만 쓴다.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전에 비타민C 히알루론산 전에 와일드얌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진짜 극강의 보습을 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타민C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거는 좀 자제할게요. 오늘은 히알루론산만 이 비타민C 히알루론산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자, 그다음 이제 속 보습을 잡았으면 마무리로 크림을 사용하셔야 돼요. 수분 크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피부 장벽은 보습이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장벽 보호막이 약하면 수분 손실로 인해서 건조해져요. 보습제로 수분을 잘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크림이요. 점도가 좀 옅은 거일수록 수분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는요.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각질층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날아가죠. 그래서 푸석푸석해져요. 이 피부에 물과 친하지 않고 뭐랑 친하냐면 오일, 기름이랑 친해요. 그래서 각질층에 오일이 오히려 머금고 있으면 피부가 더 친화력이 높아져서 각질층의 수분을 더 잠가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림이 수분도 들어가 있고 유분도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피부 진정과 보습까지 끝내주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호바 오일을 한 방울 더 떨궈줘서 사용하시면 피부 장벽을 높여주고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힘을 한다. 근데 그거 있어요. 오일을 쓰시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해요. 피부는 한 2주 정도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 이게 초반에 바르면 여기에 간질간질하고 스물스물 뭐가 기어다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그거 재생시키느냐고 간질간질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그거 손대지 말고 조금 참아주세요. 3~4일만 참아주면 그런 증상도 좀 없어져요. 피부가 우리가 재생될 때 가렵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그걸 너무 신경 쓰잖아요. 신경을 너무 쓰면 안 올라오는 트러블도 생겨요. 우리 신경 너무 쓰면 막 울긋불긋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참아 적응 기간만 끝나면요.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걸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이 피지가 올라오는 것들을 확실히 줄어들어요. 자, 우리 피지 번지르르하게 올라오면 지성 피부는 뭐가 돼요? 수부지 피부 되죠.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건성 피부가 되고 거기서 홍조기 띄면 민감성 피부가 되고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마가 올라오니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생기면서 여드름성 피부로 갑니다. 이거를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속 건조만 딱 케어를 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분들은 화장품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피부과 갔다가 또 체질 개선한다고 한약 먹었다가 저를 찾아오시면요. 저는 이거 자신이 있어요. 한 달 후에, 물론 한 달만으로 싹 좋아지진 않아요. 피부 재생 기간도 있어서 한 달 정도, 28일은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한 달만 딱 지나면 본인 스스로가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다른 데 안 옮겨가요. 그만큼 기초 케어, 장벽을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기미든지 잡티인지 주름을 케어하든지 하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확 좋아져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써서 트러블 일어나신 분들도요. 요 똑같은 케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요. 우리 브릿지 영상 하나 보시고 마케팅을 들을 건데요. 다음 강의해 주실 분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늘 한결같으세요. 늘 이 자리에 미팅장에 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계시고요. 저도 이 리더님 마케팅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이영숙 리더님 모시고 마케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